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는 습관 10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배우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고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고도 행동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피곤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행동에 있습니다. 똑같이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아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목표를 작게 설정하라. 목표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행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감이 커지고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운동하기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막상 시간이 없거나 피곤한 날에는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하기처럼 부담 없는 목표를 세우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은 목표는 행동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뇌에서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어 긍정적인 피드백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목표를 작게 세우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점차 목표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작은 목표는 부담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책 한 권 읽기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5분만 독서하기라는 목표가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이라도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고 독서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헬스장 가기보다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5분 하기로 시작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매일 한 단락씩 영어 문장 읽기처럼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모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강력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느 순간 더 큰 목표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강력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바로 5초 안에 움직여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머릿속으로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 내일 하면 되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등의 생각이 들면서 결국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5초 법칙입니다. 5초 법칙은 멜 로빈스가 제안한 개념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5초 안에 일어나서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5초 이상 고민하게 되면 인간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익숙한 행동 패턴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생존 본능 때문인데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기질이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새로운 행동은
실제 위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히 귀찮거나 불편할 뿐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을 뜨자마자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5초 안에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5초 이상 고민한다면 조금 더 자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운동을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5초 안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면 실행력이 극대화됩니다. 이 법칙은 작은 행동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5초 안에 책을 펴고 한 문장을 읽어보세요.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5초 안에 걸레를 집어드세요. 일을 해야 한다면 5초 안에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5초 법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습관 형성이 쉬워집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데 5초 법칙을 꾸준히 적용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5초 안에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신다처럼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또한 5초 안에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5초 안에 움직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실행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려 하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두려움과 미루기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우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지만 행동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실행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시작하면 점차 감을 잡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는 자칫하면 자신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면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작은 성과라도 축적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함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실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오히려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함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천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한 것을 기록하란 행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쓰거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하나씩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매일 한 일의 양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오늘 운동함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아침 7시에 30분 동안 러닝, 평균 속도 8km 매시와 같이보다
상세하게 적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향후 자신의 발전을 되돌아볼 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패턴을 분석하여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록을 습관화하면 무의식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독서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사람은 더 많은 책을 읽으려 하고, 식단 기록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기록이 단순한 행동의 기록을 넘어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을 남길 때는 강박적으로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장기적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메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며, 작은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기록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행동을 습관과 연결하라.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습관과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습관 연쇄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기존 습관을 기반으로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면 뇌가 이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라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5개를 외우는 것을 추가하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됩니다. 또는 매일 밤 양치를 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리면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자리 잡은 습관에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방식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행동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습관 연결을 활용하면 동기부여가 부족할 때도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운동 후 샤워하기처럼 익숙한 습관과 연결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찜찜한 기분이 들게 되어 운동을 거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퇴근 후 10분간 독서하기, 출근길에 팟캐스트 듣기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을 연결하면 특별한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습관 연결의 핵심은 트리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트리거란 새로운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호인데, 기존 습관을 트리거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 후 스쿼트 10개 하기, 샤워 후 명상 5분 하기처럼 정해진 행동 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도록 계획하면 뇌가 그 흐름을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려면 습관 연결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자주 해야지 보다는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처럼 특정 시간과 행동을 정하면 훨씬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부터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영어 단어 1개만 외우기처럼 부담 없이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습관 연결은 새로운 행동을 지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작정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익숙한 행동에 살짝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의 기존 습관을 활용해 새로운 행동을 연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실행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라.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고 실행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실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한 후 그것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됩니다. 또한 책을 펼쳐놓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띄는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천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사용을 방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고 다른 방에 두거나 SNS 앱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게 되고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싶다면 운동복과 운동화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할 계획이라면 전날 밤 미리 운동복을 준비해 두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집안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배치해 두면 운동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싶다면 책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도서관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실행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은 변화지만 행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면 결국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어떤 목표든 혼자 이루려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공부, 자기개발, 금연, 다이어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파트너를 만들면 서로 격려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실천하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혼자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귀찮아지고 미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는 심리 덕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진도를 점검하면서 경쟁심도 생기고 격려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쉽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스터디 그룹을 만들거나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학습 효율도 높아지고 일정한 학습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면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습관 개선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결심했다면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와 함께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과정을 공유하고 힘든 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혼자 금연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운동 친구나 식단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면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함께하는 것이 꼭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운동, 독서, 외국어 학습 등의 분야에서 챌린지를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큰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할 목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서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 보상을 활용하라. 어떤 행동을 실천한 후에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을 통해 학습하고 동기부여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상을 활용하면 행동을 지속하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보상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만큼 공부를 했다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운동을 끝낸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보상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한 후 자신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루의 성취를 기록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강력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보상과 행동의 연관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상이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목표로 운동을 했는데 운동 후 과도한 음식 섭취로 보상을 한다면 오히려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했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는 보상을 선택하고 공부를 했다면 짧은 휴식을 갖는 등의 방법이 좋습니다. 또한 보상을 주는 시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이 빠를수록 해당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후 즉시 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분량의 독서를 끝낸 후 바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루 목표를 완료한 후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상의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이 너무 크면 지속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단기적인 성취에 집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한 번 할 때마다 비싼 선물을 스스로에게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보상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행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은 보상을 자주 주고 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더 큰 보상을 설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만 보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상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함께 맛있는 건강식을 먹으러 간다거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도 보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보상을 적절히 활용하면 행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보상을 찾고 이를 통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면서 꾸준한 실천을 이어가 보세요. 9번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지속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를 좌절의 원인으로 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목표를 향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며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단단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완벽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날 과식했다고 해서 전체 계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다음 날 다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됩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의지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과정의 일부이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결심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며칠 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나는 의지가 약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입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커지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겠다는 목표보다는 하루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적어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태도이며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도전하세요. 10번째, 실행한 후 기분을 떠올려라. 우리는 행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행동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실행한 후에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따라오며 이는 그 행동을 다시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운동을 한 후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 공부를 마친 후의 뿌듯함,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행동할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조깅을 하고 난 후 온몸이 개운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경험하면 그 기억이 다음 조깅을 실행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든다면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한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은 행동을 지속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공부를 마친 후 느끼는 성취감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만족감, 집중력 있게 시간을 보낸 후 느껴지는 보람 등을 떠올리면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보람찬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다음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행동 후에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상 기반 학습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보상과 연결된 행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좋은 기분을 가져온다면 우리의 뇌는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한 후의 성취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을 강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동 후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친 후 몸이 가벼워졌고 기분이 상쾌하다라고 일기를 쓰거나 공부를 마친 후 오늘은 집중력이 좋아서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적으면 이후 다시 행동할 때 그 감정을 떠올리기 쉬워집니다. 또한 작은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상쾌한 기분을 느낀 후 맛있는 건강식을 먹거나 공부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보상을 주면 더욱 쉽게 행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행동의 결과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모두 그 행동이 가져오는 감정적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끝난 후 느끼는 기분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좋은 감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기하며 행동을 계속해 보세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영감을 받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실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5분 스트레칭을 하던 것이 결국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이어지고 매일 한 문장씩 외우던 외국어 학습이
결국 유창한 실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패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10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내 마음 다스리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